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지배를 이제 들어왔네요. 우리 요새 어저께까지 뭐 김장 현장에 얼굴 좀 비치고 뭐 하느라고 주말 그렇게 보내다가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금 뭐한데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이제 그것도 그건데 아직 그 김장의 여운이 남아 있는지 오늘도 조금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전 장만 좀 보다가 제가 그 오정장까지만 보고 나가 외출을 했다가 오늘은 뭐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매매를 안 하고 저 이제 뭐야 단기 스윙 비슷하게 갖고 가는 애들 뭐 저 그런 애들 좀 스탑로스 그거 점검만 하고 장세 보니까 되게 지루하겠더라고요. 아니, 나스닥은 갭에서 무너졌죠. 이게 갭 떠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그런 애 분봉 볼까요? 갭 떴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이제 여기까지 예측을 했는데 오이 나름 쌍바닥 비슷하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다가 쓰리바닥 비슷하게 뭐 저는 이제 쌍바닥 비슷하게 보이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보면 요 부근이 요 20선 요 부근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20선을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데 20선 위에서 이렇게 깨닥깨닥 하는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지루한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 발돋움 판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샥 올라가는 거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분봉으로 아니 분봉으로 봐도 이제 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샥 할 때 이날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이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계속 행보하다가 어느 날 살짝 내려가는데 꺾다가 샥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원하는 건데 요 구간이 되게 여기가 지루한 구간이거든. 20선을 오르락 내리락 요게 되게 제일 지루한 그 기간인데 미국도 지금 거기고 미국은 뭐 갭에서 무너졌으니까 연속으로 하락을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 애들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도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가 제일 지루한 기간 이렇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20선 이렇게 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만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아니면 올라갈 듯 이거 아니면 뭐 나머지 하나 이거지 뭐 돌파할 듯 그래서 여기가 돌파를 할 듯 가든 박스를 가든 지지를 하고 슈팅 할랑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그 전 구간 중에서 여기 이 지수 전 구간 중에 제일 지루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제가 금요일 날 왔을 때 뭐 곡소리 나는 날 응?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어? 저 재미없는 장이란 거 재미없다는 뜻은 이제 먹을 게 없다는 뜻인데 오늘 같은 날은 먹을 게 없는 건 아닌데 아침엔 잡은 거 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있어봤자 수익률이 얼마 안 돼. 뭐 2%, 3%뭐 이제 그런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물론 스윙하는 사람들도 지루한 날인데 목소리 갔네. 지금 들어오자마자 개를 운동을 시키고 이제 개 운동이 너무 늦어지면 이제 개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다 왔는데 뭐 물류주 뭐 KCTC 뭐야 이거 뭐 지금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KCTC가 이제 전저점 돌파 비슷하게 여기 지지하다가 전저점 돌파 비슷하게 전고점 돌파와 전저점 돌파를 아슬아슬하게 둘 다 돌파하듯이 여기서 보면 전고점이고 이쪽에서 보면 전 저점은 아니구나. 전고 돌파 비슷하게 120까지 갔다가 모처럼 슈팅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별거 없고 별거 없네요. 로봇 주도 뭐 TPC 하나 같네요. 나머지 건 다 별 볼 일 없죠. 다 지루하잖아. 이거 봐요. 지루하잖아.
지루하고 다 일자로 가고 있잖아. 그죠? 그 제일 지루한 기간이야 지금이. 근데 또 이렇게 바꿔서 시각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제일 안전한 기간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팍 꺾는 거는 드물어. 계속 이래요. 이래 돌파할 듯 아니면 지지할 듯 지지하고 슈팅할 듯 지지하고 슈팅할 듯매 이제 그렇습니다. 예. 한동안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뭐 SHD 뭐 에이, 뭐 이거 8% 가지고 좀 같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뭐야 이거 포스코 홀딩스? 이거 홀딩스네요. 요즘 요게 좀 괜찮죠? 건설 뭐 네옴시티 그 이슈 때문에 이게 뭐야 신고가야? 신고가야? 아니구나. 요 앞에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신고가가 맞긴 맞네요. 날라갔네요. 그치 25%면 날라간 거죠. 20지지 상승. 음. 지수짜리 안 맞게 이제 지수짜리면은 이제 요 120 밑에 20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120 위에 20선이 있는데 그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갔죠. 돌파하는 것만큼 많이 올라갔네. 아마 여기를 돌파해서 그런가 봐. 전고점 돌파인데 여기 아이고 뭐 이거 저 침머리 여기도 침머리 여기는 음봉 저점 머리 이렇게 돌파하듯이 올라가서 여기서 물량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개미 살짝 털면서 그 와중에 물량 한번 받고 올라가서 요만큼 갔나 본데 조금 더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앞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양 파일 뭐 요즘 뭐 한두 번 갔죠. 여기서 120 돌파할 때 3일에 걸쳐서 돌파하고 120 돌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돌파했네요. 이 120선이 그만큼 안 깨지, 잘 안 보이시죠? 120선이 이렇게 안 깨지네요. 한 번 돌파했는데 안 되고, 두 번 했는데 안 되고, 세 번 했는데 안 되고, 네 번 했는데 안 되고, 다섯 번 했는데 안 되고, 여섯 번 했는데 안 되고, 이제 일곱 번째 올라갔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작은 봉이 있었네. 와, 이게 안 보였던 거야? 일곱 번째 만에 올라갔네요. 예, 그래도 뭐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왜냐면 여기서 물량 한번 받고 여기서도 물량 한번 여기서도 물량을 살짝 받고 개미 여기서 한번 털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구라를 살짝 며칠이 하루나 며칠을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좀 갑니다. 예, 조금 갑니다. 가기는. 그럼 내일 뭐 좀 조정하고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방에 갈 수도 있네요. 한 방으로 원래 큰 상승을 한 다음에 큰 상승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드물다는 거 아시죠? 1%도 힘들다는 거 아시죠? 26%까지 갔다는데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지지하다 한 칸 올라갔네요. 이건 뭐 가능성 있네요. 여기까지 27% 그러면 19% 27% 내일 20%에서 따지면 내일 여기까지 보수적으로 뭐 갭떠서 이거 시간 나니까 올랐 올랐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마이너스야. 얘는 한번 찬스가 있긴 있는데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높은데 꼭 그 시초가가 갭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공중에 일봉 봉 자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이제 뭐 나름 이제 그런 애들만 이렇게 그 갭 떠 있는 음봉 이런 거 갭 떠 있는 음봉이나 갭 떠 있는 양봉으로 하는 매매법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입니다. 예, 그 얘기도 안 꺼낼게요. 혹시나 이상하게 하시는 분 있을까봐. 코오롱 글로벌 저 이게 저번에 언젠가 한번 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언제더라? 이날인가? 120도 닿았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지워버렸네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이날 상승하고 이날도 상승했다 무너져서 음, 이 높은 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괜히 얘기했다가 골치 아파져.
상직 하일룸 목표가 보통 보수적으로 보면은 요, 이거 애매하네. 얘는 뭐 여길 갔냐? 60까지 갔나 본데 60까지 여기. 근데 조금 못 갔네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긴데 목표가를 조금 못 갔네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저 몇 프로 때문에 뭐야 저 몇 프로 때문에 이제 매매가 꼬이니까 이게 몇 프로야? 28%, 29%. 이 상을 가지고 있을 이렇게 났네. 예, 좀 애매하게 했는데 내일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컴퓨터 이렇게 느려. 0%, 시간 단위가 0%인데 어쨌거나 뭐 가도 갈만 목표가를 일부러 안 간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안 간 애들은 다음날 마저 시간 단일가를 갭 떠서 이렇게 못 간 것만큼 살짝 떠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종가까지 버틴 게 아니라 이렇게 버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이게 버텼을 때 얘기고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이 맛이 가니까 이 목표가 글쎄 보수적으로 봐도 여긴데 그냥 60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뭐 차트 보는 애가 손이 꼬였는지 갈 건 얼추 다 간 겁니다. 이 정도면 다 가긴 간 거예요. 가긴 간 건데 제가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좀 하여튼 오늘 뭐 몇 종목 갔네요. 현대해보다임도 가고 지수 자리가 아니지만 얘도 갔죠. 여기 뭐야 여기 침들 돌파했나 본데 그러면은 보통 돌파선 8%, 8, 9%, 8%에 오늘 16%, 15%. 여기까지 갔네요. 여기까지. 여기. 침 머리까지. 저 뒤에도 뭐가 있나? 아, 오늘 장이 너무 지루해서 그런지 애들이 목표가를 한 1% 정도씩 들갔네. 뭐 그래서 지루해서 그랬을까? 얘는 시간 다니까 얘는 발전등판 다 만들고 어떻게 해갖고 다 해서 돌파. 이거는 종배하면은 괜찮은데 종배하면은 괜찮은데 목표가 여기 종배하면 괜찮은데 올랐을 것 같은데 상이네요. 어이 벌써 갔네. 3,700원 3,690원. 개소로. 무섭네. 하여튼 이제 목표가가 여기인데 그냥 시간 하니까 여기를 가버렸네요. 그럼 내일 갭 떠서 120 갔다가 무너지든가 근데 내일 아니면은 뭐 그냥 저기 소심하게 60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기엔 너무 이게 갭이 좁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 나니까 상이니까 이제 상이면은 내일 아침에 장이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위에서 찍고 올라가면 한 120 여기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면 여기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보면은 계산하기가 힘드네.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날짜로 32%니까 32에서 7 빼면 몇이죠? 25%인가? 꽤 높네 목표가가. 120까지 가는 거예요. 120. 보수적으로 여기 좀 더 위에 여기 괜찮네요. 건설주가 계속 좋으려나 봐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가는 애들이 몇 종목이 보이네요. 한미글 얘는 지수 자리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해서 이런 거 제가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잘 안 봐. 저런 거. 얘도 말이 많았었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인가 이게 나름 괜찮았던 애인데 얘 지금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걸로 가는 건데 하여튼 그 TA 얘는 뭐 건설로 간 게 아니라 뭐 항공고로 간다 는데 이제 놀러 많이 갈 상황이니까 항공주들 여행주 항공주가 지지 오래 했네요. 갈만했죠. 갈만했는데 120을 이제 120선을 넘으려고 좀 준비를 하나 본데 태양건설 이거 옛날에 이재명 주인가 그래가지고 홍정욱주 이게 태양건설 이재명 주 대선 때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식료품 그냥 그렇죠. 화학주 그냥 그렇고 에너지 그냥 그렇습니다. 한 종목 같네요. 코론글로벌 요거 내가 이거 방송에서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림비료 재지 아니 이게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틀리게 얘기를 할까봐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차트로는 이게 손대면 안 되는 차트긴 한데 뭐 에너지 그냥 그렇고 조림비료 재지
피코그램. 어유 뭐 저 같으면 이제 뭐 이 갭 따서 물론 안 했겠지만 목표가를 누가 물어본다면 여길 잡았을 텐데 여기까지 올라갔네. 뭐야? 여기까지 간 거라고 봐야죠. 여러분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까지. 좋은데? 그다음에 우성 120 보통 보통 120 밑에서는 120 가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요즘 추세는 어떤 거냐면 오늘 얘기를 할게요. 어, 목이 아파서 얘기를 많이 못 하겠어. 텐션이 안 오르잖아. 목이 아프니까. 120 밑에 보통 20이 있으면 60은 여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0이겠죠? 120. 근데 차트 느려지고 하니까 오늘 요 얘기만 해야겠네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 종목들이 요 20 밑에서 뭐 이렇게 지랄 발광하다가 어느 날 지수가 하락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으니까 내 종목이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했을 때 이제 20 밑에서 놀다가 돌파를 하는 듯 많은 듯 하는 듯 많은 듯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제가 제일 지루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하락을 하면 모르는데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루한 장이 시작이 돼요. 이제 발돋움 판을 만들려고 얘네가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 요즘 같은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120이 있고 60선 있고 이제 120, 60, 20 이런 순으로 차례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은 이제 어떤 장이냐면 돌파를 20선 밑에 있는 놈이 돌파를 하면서 60을 가든 20선 밑에 있는 놈이 돌파를 살짝 했다가 20을 지지했다가 60을 가든 아니면 요 두 경우가 아니면 아주 20선 바로 모가지까지 와 있는 놈이 한 방에 120을 가든 아니면 20선을 돌파를 했다가 20을 지지했다가 60 가까이 어느 정도 스윙 비슷하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스윙 비슷하게 가다가 20을 바로 머리 위까지 이렇게 뒀다가 그 다음에 120으로 갔다가 무너지든 아니면 120을 가서 버티든 요즘은 이제 요런 날이에요. 요런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오늘 메시지가 이거니까 다시 근데 아니 요즘 나훈아가 유행을 하는지 뭐 BTS가 유행을 하는지 뭐 외국 그 무슨 뭐 옛날 뭐 테크노 유행하고 뭐 유행하듯이 외국 문화가 갑자기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외국 음악이 대세를 이루는지 힙합 들어왔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요즘 상황이 어떤 거냐? 자, 아이고 버전이 두 개입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 버전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차트를 보면 같은 얘기인데 하락을 겁나게 하다가 이제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 비슷하게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쌍바닥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었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하락을 하는 모양이 이제 지지를 하나 보다. 이렇게 발돋움 판을 만드나 보다. 어느 정도 쓰리바닥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예측이 되는 요럴 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승을 막 할 때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는 와중에 20선 여기 이제 요까지 그릴게요. 20선 요게 120 요게 120선 요게 60선이 그럼 가운데 보나마나 이렇게 60선이 더럽게 안 그려지네.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때 요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장이 이 하락하는 기세가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이 그럴 때 지금 현재 오늘 날짜 11월 7일이 그런 날인데 지금 이때 이제 미국도 아마 요런 시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코스피까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내가 봐야 하는데 이제
차트 느려지니까 귀찮으니까 코스닥이 이제 그럴 때인데 야 요즘 장세가 어떠냐 이렇게 누가 물어봐. 근데 내가 증권을 나름 한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 근데 내 딴에 저 새끼한테 많이 내가 내 딴에는 너보단 내가 그래도 더 잘 알아 이렇게 이미지화 해놓은 상태인데 요즘은 장세가 어때 이렇게 물었는데 몰라? 그럴 수 없잖아요. 아, 물론 그래도 돼. 나 같으면 솔직하게 몰라 임마 그럴 텐데 좀 아는 척을 해야겠다 이럴 때 써먹을 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 요즘 복고가 유행인데 옛날 어? 뭐 스탠다드 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드락이라든가 막 70년대 막 아니 70년대네 80년대 막 뭐 너바나 막 디퍼플 막 뭐 이런 애들 막 80년대 후반 막 아니면 깜짝이야 오 잠깐만요 우리 어이구, 이게 이 양반이 지금 막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까? 방송 중이라고? 아이고 아 이 카톡도 느려지는구나 이 차트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자체가 느려지는 거구나. 우리 여신님이랑 카톡 창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상관없겠는데 하여튼 요즘에 이제 음악을 하는 애들이 이제 80년대 그때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아니면 현재 야 그 80년대 유행했던 건 뭐지? 야 요즘 그런 음악이 많이 들리는데 복고야. 요즘 복고가 유행이야. 레트로라고 뭐 이렇게 예전 뭐 고전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시 되는데 음악이 요새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음악을 하니까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가 뭐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아니면 연주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 연주 연습을 락 음악 연습을 막 겁나 일렉 기타 막 띵띵 막 하다가 요즘 이제 그 약간 쫙 늘어지는 아주 그냥 진짜 차렷 자세로 왠지 기타를 쳐야 될 것 같은 스탠다드 퓨전이 아니라 완전 스탠다드 재즈 음악 진짜 칼박자의 칼 멜로디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이제 락처럼 막 띵 막 늘어지게 이게 막 텐션을 막 늘렸다 막 좁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음악을 연습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어느 무대에 어떻게 나갈지 지금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재즈 음악을 좀 연습을 해놔야겠구나.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자기가 가수면은 마찬가지고 배우래도 요즘 액션이 대세면은 내가 액션 영화가 요즘 대세니까 그쪽으로 캐스팅 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저 호신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은 몸을 만들어 놔야겠구나. 이제 술 그만 먹고 이제 헬스장 요새 잘 안 갔는데 뭐 주 2회라도 헬스장 가서 조금 군살을 좀 빼놔야 다음에 노출신이 있을 때 뭐 액션 영화 같으면 막 남자 배우 같으면 상이 노출이 많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오디션에서 남들보다 조금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영업부에 있건 뭐 어디 응? 뭐 총무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요즘 뭐가 대세고 뭐가 어떤 흐름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라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증권도 경제 활동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처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구해놓고 평생 써먹는 거 아니야. 제가 연구해놓은 거요. 내 아들의 내 아들의 내 아들의 내 아들의 내 아들의 내가 99% 장담하는데 미래에 100% 장담 안 하니까 99% 장담하는데 내가 내 아들한테 가르치면 그 아들이 그 아들한테 가르칠 때고 그 아들이 그 아들한테 가르쳐도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요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야. 제대로 배워놓으면 하루에 한 개씩 배우는 게 느린 것 같아도 제대로만 배운다면 1년에 200, 있잖아요. 10년에 몇 개, 하루에 또 두 개 얘기하고 세 개 얘기하는 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습득이 빨라지거나, 우리 여신님이, 야, 너 좀 약간 진행이 너무 늦은 것 같아. 네가 얘기하는 거 벌써 다, 복수까지 다 끝났어. 진도 좀 빨리 나가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두세 가지 나가기 시작하면 1년에 200개가 아니야. 막, 400개, 600개 막 그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초창기라 제가 방송하는 게 이게 100회도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진도 나가버리면 ABCD도 모르는 사람한테 토익 토플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진도를 함부로 못 빼는 거예요. 하나만 아니라 헌이라는 거 싫어하거든. 그 내가 증권 연구를 할 때도 이게 내가 나중에 써먹는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내가 눈 시력을 잃었다니까. 이거 하면서 몇 번을 얘기를 해. 어? 여러분들은 시력을 잃지 않고도 내가 100m 달리기면 나는 0m부터 달렸지만 여러분들은 한 40m나 50m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100m를 선수들처럼 10초까지는 못 달리지만 취미로 달리는 사람 치고 12초, 11초, 12초 다 끊으면은 굉장한 실력 아니야. 근데 남들은 0m에서 달리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50m나 60m에서 시작을 스타트를 한다고 생각해봐. 11초, 12초 불가능한 시간대가 아니에요. 나름 가능해. 응? 그 100m면은 60m에서 시작하면 40m만 가면 되잖아. 그죠? 가능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몸 좀 괜찮은 노인들도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할지 싶은데. 한 70살 정도 먹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증권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증권계에선 타짜야. 아, 할아버지 증권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그러면 그 애 타짜로 만들 수 있다니까. 도박판이 아니잖아. 막 손목까지 잘리고 귀 잘리고 하는 도박판이 아니니까 증권은 가르쳐 줘도 상관없어. 오히려 근데 얘기가 잠깐 삼천포로 빠지자면 지금 외국처럼 우리나라 외국이라고 하기엔 이렇게 좀 막연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 애들은 학교 과정에 증권을 무시를 못 해요. 왜? 기업에 증권이 결여가 돼 있는 이게 뭐라 그럴까 연결이 돼 있는 거를 걔네는 인정을 해버려서 학과 과정에 그거를 배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 과정을 다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얼마 전까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향후 한 10년이면 내가 너무 자만하는 걸까? 한 20년 안에 학과 과정 자체에 과목이 아니에요. 과정. 사회에 들어가 있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건 간에, 어? 새로운 또 과목이 생길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 이 증권이 들어가질 확률이 거의 99%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자꾸 내가 손자 얘기를 하는 거야. 손자가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때면 이제 그 세대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손자의 손자라고 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몰라 손자의 손자가 몇 살일지 내가 너무 막연한 미래니까 그거를 디테일하게 내가 잡아줄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20년 뒤에 내 직계손 애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직계손 애들이 그 과정이 있다면 꼭 배울 거라니까 학교에서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 됐건 초등학교 됐건 대학교는 지금도 이제 저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특별과에는 근데 초중고에는 아직은 아예 우리나라 전 학교가 다 이 증권이라는 그 과목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냐 학문이 뭐라 그럴까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스치듯이 예전에 증권업계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는 응? 저 계기가 됐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올지는 몰라도 증권의 기업이 어떻게 비상장 주식이 있고 상장 주식인데 상장 주식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어? 대주주를 포함한 몇 주주가 몇 퍼센트 이상 돼서 법적으로 어떤 인가를 이것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뭐 내 정치 얘기나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음? 지금 정치 쪽에서도 지금 계속 증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뭐 확인이 안 됐지만, 난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내가 안 해. 모르니까. 근데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잘 모르면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거나 내가 유튜브나 일반 뉴스나 이런 걸 봐도 정치권에서도 이게 결부가 안 될 수가 없잖아. 증권, 정치, 경제, 기업, 뭐, 어? 말 그대로 뭐, 어?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금리, 뭐 하다못해 금값, 어? 뭐 금리는 둘째치고 금값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증권하고 부동산 다 돼 있다니까. 뭐 막연하게 재테크 이런 게 아니라도 세분화해도 막연하게 재테크 이게 아니라 부동산, 뭐 금리, 채권 다 들어가 있어요. 증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름 경제 발전을 굉장한 급속도로 한 나라치고는 증권에 대한 이게 정보의 이 국민의 이 주민들이 정보를 나누는 공용화가 많이 안 돼 있어.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 근데 내 스스로도 내가 20대 초반에는 증권이라는 거는 그냥 기업 회장님들 아침에 이렇게 딱 눈 뜨면은 돋보기 안경 비슷한 거 꺼내면서 딱 창 들어오는 뭐 이렇게 대저택에서 저택이 커 기업 총수니까 신문 쫙 펼치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지금이야 이제 외부로 이제 막 PC나 뭐 핸드폰으로 이제 다 정보를 습득을 하지만 정보 공유를 하지만 교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저기 신문이었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종이로 된 것들이 정보를 많이 이뤘잖아. 뭐 지금도 신문을 누가 봐서 나는 신문으로 정보를 교류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증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20년 전에도 야 증권 이게 굉장한 어떤 시대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스펙타클한 시대가 열리는 뭔가 획을 긋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도 뭔가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 세력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개미들이 칼날을 쥐고 있고 항상 개미들은 털리는 쪽이고 세력애들은 항상 돈을 버는 쪽이고 대부분이 51%가 이제 세력이고 49%가 개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20년 뒤인 지금 어떠냐? 지금 똑같아요. 20년 뒤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개미들이 곤충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충들을 박멸하려고 그러면은 박멸시키는 약을 세게 쓰면은 막 성충도 죽고 새끼도 죽고 유충도 죽고 알도 죽고 그래서 모기들 너무 극성 맞으니까 모기들 다 죽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기약을 엄청 세게 해서 막 온 서식대들 다 약을 살포하면은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곤충들이 희한한 게 조금 아는 척을 하자면 제가 이제 생태계 쪽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충은 죽는답니다. 치사량을 더 2배나 3배 높게 해서 약을 살포하거나 이제 트랩을 만들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화학적인 요소가 됐건 뭐가 물리적인 요소가 됐건 세게 하다 보면 성충은 죽는다고 돼 있어요. 유충은 반반입니다. 근데 알은 견딥니다. 심지어 내성까지 생겨서.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독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쉽게 특정 약품을 얘기하면 또 혐오감이 있으니까 농약이라고 칩시다. 농약을 뭐 물에다가 2분의 1로 희석을 시켜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내가 모기들이 너무 싫어. 죽이고 싶어. 그래갖고 2분의 1로 희석을 안 하고 한 병 쓸 자리에 2병을 사서 물에 희석 안 하고 그냥 2병을 살포를 해버렸어. 그러면 평소 쓰는 거에 2배를 살포하는 거랑 같은 효과잖아요. 그러면 성충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죽겠지. 공기 중에
그 약품이 더 두 배 독한 약품이 막 퍼지니까. 하지만 유충은 반반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유충은 뭐 애벌레 이런 애들, 변태하는 단계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은 죽는 듯 하다가, 물론 죽는 애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알 뭐 100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90개가 죽는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10개는 어떻게 되느냐? 두 배 독소가 더 센 그 약의 내성을 가지고 면역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애가 성충이 될 때까지 청소년기를 거치고 유충 청소년기 거쳐서 성충이 될 때까지 두 배 센 그 약을 치면 완전히 이 세상 모기가 다 죽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의 바램과는 달리 그 3배, 4배 약을 세게 쳐도 죽을까 말까 한 그 모기 성충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돼요. 왜 아까 얘기할 때는 2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3배, 4배예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자면, 이 생체 메커니즘이 어떠냐면, 쉽게 얘기해서 슈퍼맨 생각하면 돼. 슈퍼맨이 아기 때도 차를 들었는데 성인이 돼서도 차만 들까? 비행기 들겠지. 그죠?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해봐. 알 상태에서 그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상태에서도 그 독한 약을 2배를 견딘 애가 성충이 됐어. 2배만 견디겠냐고. 어? 알 때 내가 소시적에는 쌀 뭐 80kg 들었어 이런 사람이 여기서 소시적인 거를 태아 때를 얘기하면, 그러면 20살 먹은 성인이 운동선수가 돼갖고 태아 때 들었던 쌀 한 가마만 들겠냐고. 쌀 2가마 3가마 들겠지, 성인이 되면. 그래서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 농약도 세게 치다가 전 세계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해충이라고 해서 이게 약을 세게 친다고 개체수가 주는 게 아니구나. 일시적으로 잠깐 줄었다가 성충들이 많이 죽으니까 알을 낳는 개체도 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좀 줄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약을 더 세게 쳐, 더 안 주고 큰일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을 그렇게 세게 쳐버리면 모기를 잡는 게 제가 알기로 뭐 잠자리하고 뭐 이런 애들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도 다 죽어. 모기 죽이자고 뿌린 약에 잠자리까지 다 죽는다니까. 새들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곤충 잡아먹는 새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모기와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도 세게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도 이 세력 애들이 하는 짓은 물론 이제 세력도 진화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성, 어떤 개미 털기라든가 올려 털고 내려 털고 시간으로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디테일을 보다 보면 제 눈에는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 한 해 갈수록, 야, 얘네가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없게끔 차트를 좀 볼거나 뉴스의 그 정확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정보통이라고 하죠. 그 정보통으로 뉴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헷갈리게끔 얘네들도 많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비슷해요. 어차피 세력이 51%고 이제 수익을 내는 걸 보면 개미는 49%예요. 저는 51%면 그렇다고 보고 49%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세력이 저는 이기는 게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칼자루 얘기를 하는 건데, 세력이 칼자루고 개미가 칼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쉽게 안 뜯긴다 그럴까? 그러니까 세력이 돈을 많이, 개미 돈을 뽑아가는 거는 맞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차트도 연구를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증권사의 어떤 그 매매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뭐 스탑로스든지 그 중에 하나고,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박격포 같은 거야. 총알로 쏘는데 탱크 같은 거 안 터지잖아요. 근데 박격포로 쏘면 대전차, 뭐 지뢰 대전차 박격포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전쟁에 쓰이는 게. 근데 탱크가 하나가 왔는데 우리가 딱총뿐이 없어. 칼빈 소총뿐이 없어. 그 탱크를 어떻게 이기냐고. 그 탱크 기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동안에 그 탱크에 죽는 우리 군인들이 몇 명인데? 근데 우리가
대전차 박격포가 있어. 그럼 걔네들이 탱크를 마음대로 운영을 못 하겠지. 그거 무서워서. 그 탱크 하나 지네들도 만들고 그 안에 조종사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을 거야. 근데 박격포 하나 가지고 전차를 잡아버리니까 걔네들도 함부로 운영을 못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이 그 전차를 갖고 있지 않은 부대에도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력도 진화를 하지만 개미들도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라든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도 점점 다양화되고 전에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작전 시작한 거 너만 알고 있어. 너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거의 뭐 드라마 보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고위공직자나 뭐 이런 사람 좀 생각을 잘못 먹은 사람들도 그런 게 이제 지들 뭐 어떻게 비리죠 비리 이제 어떻게 해먹으려다가 그게 이제 새나가면서 이상하게 작전도 꼬이고 이 세력애들도 작전이 가끔 실패를 합니다. 차트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요. 여기서 얘네가 왜 이렇게 했지? 아 얘네 뭐가 꼬였구나. 뭐가 스텝이 꼬였다. 이 차트 보는 애 잘못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잘못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본이 뉴스도 참고를 하고 이것저것 참고를 하고 뭐를 하지만 요즘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럼 요즘 현재가 어떤지 버전 1. 야 이제 본 그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네. 저 발돋움판이 너무 길었네요. 버전 1. 20선 밑에서 쌍바닥 비슷하게 찍고 돌파를 해서 20선을 지지하다가 60선까지 가고 끝낸다. 뭐 하락을 하든 아니, 조정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이구. 이번에 우리 공주님께서 우리 공주님 여신님과 공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희한하게 들리겠지만 그래서 아 예. 오늘은 마무리가 아니 그 방송이 이상하게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게 방송 원래 하는 시간에 해야 이제 흐름이 공주님과 하고 방송 중에 이렇게 카톡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 사실 드물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어, 버전이 다시 흐름이 끊겼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말이 와전되면 안 되거든요. 어이구. 카톡 창이 열려 있는데 왜 띵동 소리가 나지? 누구를
됐습니다. 자, 이 버전 1과 버전 2가 있는데 이제 요즘 우리 장세를 얘기하는 그런 건 이제 장세라기도 하고 뭐 시황이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락하던 종목이 이상하게 갑자기 하락하던 각도가 이제 수평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던 게 수평으로 비슷하게 바뀌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20선이 위에 있고 20선이 밑에 있으면 보통 60선은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60선이 대부분 요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에서 좀 밑에나 가운데서 좀 위에 있냐 그 차이지 그 대신에 이제 이 하락하는 게 좀 짧다. 이게 짧다. 그러면 60선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 120이랑 같이 평행하게 막 붙어 있다든가 20선이랑 평행하게 붙어 있다든가 막 지랄 발광을 하고 하는 차트들은. 근데 이제 꽤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120 밑에까지 하락을 하던 종목이 이렇게 지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보통 20선, 60선, 120선 이제 요렇습니다. 60, 아니 60 이제 글자가 안 보이니까 6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11월 7일 기준으로 그러면 미국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때 버전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노리느냐 이제 결국 그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가 이제 저는 지수짜리 쪽을 그 업종의 뉴스로 가든 뭐로 가든 뭐 무슨 뭐 무증을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그 기업이 어떤 계약 체결해서 날라가든 그 다음날 날라가든 이제 이것보다는 지수짜리 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손대고 있는 증권이 손을 이제 증권 쪽에 매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뭐냐? 요즘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냐?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의 120선 밑으로 하락을 하던 종목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수평화되면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바닥을 만든 거랑 관계없이 하락하던 각도가 갑자기 우측으로 횡보하는 식으로 바뀌는 식으로 하는 요 초반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더라. 응? 근데 그럼 그 버전이 어떤 두 개냐? 그걸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그것만 노리고 있다가 어떤 뭐 그 그 사냥꾼들이 이제 예를 들어 너무 막연한 길목에서 뭐 덫을 놓거나 총을 겨누고 있는 것보다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 그러니까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고 털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무에 많이 긁혀 있는 그런 길목이 한 세 갈래 길목 중에 요 두 갈래 길목 아니면 세 갈래 길목 중에 이 한 갈래 길목에 유난히 발자국이 많고 털이 많다. 나무에 많이 묻어 있다. 그럼 거기다 덫을 놔야지. 거기다가 총을 겨누고 있던가. 그죠? 그럼 그럴 때 우리 증권하는 사람이 스나이퍼처럼 어떤 것에 눈길을 주고 있어야 되느냐, 뭐를 노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락을 일정 기간 하던 종목이 수평화되면서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어차피 이건 차트를 못 본다는 가정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쓰리바닥, 쌍바닥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20선 위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선을 돌파를 20, 크게 해서 60선까지 갔다가 조정을 하면서 20선을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0선 근처까지 갔다가 60선 바로 밑에서 120선까지 가려고 하는 애들.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뭐 출세 테크로 따지면 굉장히 빠른 출세인 거지. 20선 밑에서 60까지 그 다음에 다시 20선 지지하고 60 근처까지 갔다가 120까지 제일 빠른 루트로 이제 말단 직원이 사장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루트 비슷하게 이제 요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한 번만 얘기할 거니까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버전은 뭐냐? 60선까지 그렇게 빨리 가는 건 아니야. 돌파를 하긴 했어. 돌파를 하긴 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아까처럼 60, 그 다음에 좀 지지하다가 120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상남자야. 경상도 뭐 약간 상남자 마냥 내는 나눠서 안 간다. 막 이런 식으로 120, 20선을 60까지 돌파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뭐야? 또 이상하게 됐냐? 여기서 설명을 했나? 하는 것 같은데, 한 방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좀 더, 숫자가 나와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눈에 잘 보이라고 이제 잡으려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는 60, 20지지, 60 모가지까지 갔다가 120 이렇게 제일 빠른 길처럼 갔는데 얘는 그것도 싫어. 얘는 한 번에 간다. 그래갖고 20선을 살짝 돌파를 하는데 이게 살짝 돌파를 해. 그 60 근처까지를 60을 가든 60 근처를 가든 가긴 가는데 여기서 깨닥깨닥 하다가 거의 한 방에 또 120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지고 뭐가 없어. 얘는 20을 돌파하고 지지고 뭐가 없고 그냥 좀 언뜻 보면 거의 이런 식이야. 그냥 20m에서 120까지 뭐 가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왜 이러냐. 내가 잘못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20 돌파 매매를 한답시고 20을 돌파를 했는데 6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120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이런 느낌. 이게 버전 2. 아니면 이걸 예를 들어 버전 1이라고 따지면 나는 20 지지 모른다. 나는 20 돌파하면 한 방에 120 간다. 하는 식으로 그냥 한 방에 가는 애가 있어. 이게 버전 1이라고 치면요. 버전 2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말단이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다 건너뛰고 어떻게 그 사장까지 오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얘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20을 돌파를 해. 그래서 60 양심상 60에서 멈춰. 그다음에 20선을 약간 지지를 하는 듯 쌍바닥을 찍든 안 찍든 지지를 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번에 밑에서 120을 가든 아니면 60 근처까지 갔다가 120을 가든 하여튼 나눠서 가. 60, 120 나눠서 가는 게 버전 2. 아셨죠? 요즘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다 지워버리고 자 20, 60, 120 있으면 120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120 밑에서는 원래 목표가 120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120 아닌 경우도 좀 덜 가냐, 넘치냐 이 차이지 이제 12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가느냐? 요즘 유행하는 게 어떤 매매냐? 20선 밑에서 한 방 20선 밑에서 이걸 천천히 하려니까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좌우로 비틀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되네. 한 방에 딱 그려야 되는데 자, 20선 밑에서 120까지 한 방에 가는 거. 이게 버전 1. 버전 1. 버전 1. 그럼 버전 2는 뭐냐?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120선을 넘어서 60까지 갔다가 지지를 하고 그 다음번에 120을 가는 거. 이게 버전 2. 나눠서 가는 거. 아셨죠? 버전 1. 한 방에 120. 20 밑에서 한 방에 120. 그 다음에 버전 2는 20 밑에서 60까지 갔다가 지지하는 듯 하다가 120까지. 아니면 어쨌거나 이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간다는 거. 나눠서.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게 중요한 거죠. 나눠서. 꼭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지를 하다 가든 예를 들어서 지지를 하다 가든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다가 가든 쌍바닥을 만들고 가든 쓰리바닥을 만들고 가든 어쨌든 간에 하루 만에 20m에서 하루 만에 가는 애가 있고 20m에서 이틀 이상을 시간을 보내고 가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버전 1과 버전 2가 다른 게 그겁니다. 시간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다른 겁니다.
하루 만에 가냐, 하루보다 더한 시간, 이틀 이상으로 가느냐. 요즘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살 붙이지 맙시다. 오늘 저 방송 시간이 벌써 1시간 돼가니까 살을 붙이지 맙시다. 차트도 느려져가지고 지금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요즘 우리나라 장세가 어떠냐? 20 밑에서 120까지 갈 때 하루 만에 가냐, 60까지 갔다가 그 다음번에 120을 가느냐, 하루 만에 가냐, 6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20을 가냐. 이렇게 버전 1, 버전 2, 버전 1 하루 만에 120을 간다. 20m에서 하루 만에 120을 간다. 버전 2 20m에서 60을 갔다가 다시 20선 위에서 깨작깨작 놀다가 하루를 놀든 이틀을 놀든 3일을 놀든 며칠을 놀다가 다시 120까지. 그러면 하루 만에 가는 애가 있고 며칠 만에 가는 애가 있고 그 차례입니다. 버전 1 하루 만에 간 거, 버전 2 며칠 만에 간 거. 아셨죠? 요즘이 그럴 때다. 오늘의 메시지. 20 밑에 있는 종목이 120으로 가는 그 지수짜리 매매를 할 때는 체력 차트 연구소장의 그 주력으로 하는 매매법을 할 때 요즘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버전 1 20 밑에서 한 방에 120을 간다. 버전 2 20 밑에서 120을 갈 때 60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가든 다시 120을 가든 아니면 며칠 지나다가 120을 가든 어쨌든 120을 하루 이상 되는 시간으로 120을 간다. 이게 버전 2. 아셨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도 막 갈라지고 완전 개판이네. 어째 맑고 고운 소리인데. 그 우리 여신님 전화 오고, 저 카톡 오고 또 우리 공주님 오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어쨌거나 좀 있으면 이제 왕자님도 등장할 것 같죠? 그 국왕까지 나올 수 있고 뭐 여왕폐하도 나올 수 있고 뭐 하여튼 제가 부르는 애칭이 그렇습니다. 실제 뭐 이제 진짜 내가 진짜 여신을 알면 증권하고 있겠나? 응? 저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뭐 다 아는 여신님을 알면 그 정도 미모라 이거예요. 여신님 미모고 우리 공주님도 그 정도 미모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제 요 버전 1, 버전 2, 20 밑에 있는 종목이 120선까지 가는 그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 요즘 요 두 가지를 하는 자리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애가 상승을 안 하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요 두 버전이 요즘 가장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으로 적당하다. 요거를 끝으로 이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님 그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계속 제가 방송 시간대가 오후에 하든 아침에 하든 뭐 밤늦게 오늘처럼 밤늦게 하든 어쩌면 아예 못 하든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여신님은 지금 이 방송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실에 계시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려면 또 이어폰을 껴야 되는데 그렇게 장시간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이제 공부하듯이 끼고 있으면 귀가 아프실 테니까 제가 방송을 이제 잠깐 안 할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시간대도 막 분명하고 이래서 근데 또 뭐 방송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쓸데없는 의무감이 들어서 오늘 늦게나마 방송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방송이 시간이 변동되거나 방송이 어느 날 빠지면 나름 이제 그런 이유로 오늘 방송을 안 하는구나. 물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